안녕하세요. 라이프액터의 나윤석입니다. 오늘은 교통정책 관련 칼럼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는 도심 교통수단에 대한 완전한 재편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 택시요금이 많이 올랐죠. 기본요금도 이제 4,800원인가 됐고요. 그리고 야간 할증도 훨씬 많이 올랐죠. 시간도 길어졌고요. 그랬더니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안 타요. 비싸서. 그리고 택시를 야간에 타는 것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녁 술자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저녁 요식업들, 그리고 선술집들, 식당들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차라리 요금이 안 올랐으면 나을 뻔했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정책 당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뭔 줄 아세요? 자,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따라서 익숙해지면은 다들 잘 타고 잘 먹고 할 거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참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는 택시 요금을 올려서 택시 사업의 수익성을 보존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사업 단위, 택시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 단위별로 채산성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대증요법, 우리가 의학에서도 가장 하위 수준의 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증상을 치료하는 요법입니다. 체질을 개선을 하면 최고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병의 원인을 없애는 것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것인데 증상만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면은 이거는 정책이나 의술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택시요금 인상 얘기를 하지 말고 이제는 도시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재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옛날로 돌아가 보죠. 옛날에는 택시가 버스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었습니다. 아마도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럴 겁니다. 일단 서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 74년도죠. 그때 지하철 1호선이 열렸고요. 그런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지하철 노선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대도시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택시의 교통 운송 부담률 이게 줄어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러한 정책을 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왜 대도시 사람들 이야기만 하느냐? 이 지금 농촌 같은 경우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계시는 농촌에서는 그 콜택시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운송수단인지 모르느냐? 압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교통 운송 분담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옛날엔 버스하고 택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버스, 택시, 거기에다 이만한 지하철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현재 스코어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이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타다라는 서비스에서 엄청난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를 불법, 편법, 탈법 택시 서비스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던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택시 사업자들의 엄청난 반발로 결국은 타다에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타다라고 하는 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는 거의 사장되었죠.
요즘 살짝 다른 형태로 다시 살아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이것은 아무리 택시 사업자 측에서 자신의 밥그릇을 치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으려고 해도 이러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층은 계속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가서 택시를 기다리는 거 싫습니다. 이제는 앱으로, 전화로 불러서 타겠다. 소비자들이 훨씬 이제는 우위에 서는 겁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서울에는 따릉이라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가 서울시 차원에서부터 벌써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지하철역과 역, 아니면은 버스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 그리고 집 근처, 이제 대중교통이 다 안 들어오는 이런 곳에서 따릉이를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한 세상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따릉이 같이 이제 정류장에 이렇게 스탠드에다 세워야 되는 그러한 자전거가 아니라 어디든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자전거, 뭐 카카오 바이크 같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한테 정말 커다란 이야기거리가 되었던 그 전동 스쿠터라고 하는 거 있죠. 전동 킥보드. 이게 뭐 보도를 다녀도 되니 아니면 헬멧을 써야 되니 면허증은 어떠니, 사실은 지금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모빌리티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게 족쇄에 잠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점점 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점점 그레이 존 그리고 블랙 존으로 몰아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모빌리티 솔루션들이 점점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존의 운송 사업자들의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정말로 다양한 모빌리티 디바이스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게다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정말 라이드 헤일링, 그리고 우리 카쉐어링이라고 하는 앱들, 그리고 뭐 이제 소카 같은 초단시간 렌터카들, 이런 것들이 많죠. 따라서 이제는 다시 한번 교통수단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그림을 그려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공공성과 민간 사업성, 이 두 가지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없으면은 사회가 굴러가지 않는 거니까 여기에는 세금이 들어가서라도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적절한 가격대를 유지해 주는 것, 서비스 커버리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에는 그러니까 세금이 투입돼서라도 그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대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이건 있으면 좋고 타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공공재까지라고 봐줘야 될 것이냐. 그렇게 판단되는 서비스는 이제는 완벽하게 시장 경쟁으로 자리를 옮겨서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응당하는 요금을 받아서 그것이 사업성이 있다면 살아남는 것이고, 아니라면은 도태되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대중교통수단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지하철입니다.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1, 2, 3, 4, 5선은 이제 공영이죠. 그리고 2기 지하철, 3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영 내지는 민영 서비스가 있죠. 그런데 민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요금에 대한 결정권이 정부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그런 식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들이 이제는 준공영으로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만 해도 이제는 뭐 마을버스, 일반 시내버스, 그리고 광역버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정말 다양화됐죠. 그런 것이 가능해졌던 것도 이 용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준공영이기 때문에 정말 알짜배기 노선에만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완전히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꼬불꼬불 가는 그런 버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돈 되고 사람 많은 곳을 정말 계속 지나가야 된다. 완전히 사업성에 의해서 결정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버스 노선도 쭉쭉 펴지고 마을에 쓰는 노선은 이렇게 있고 광역은 또 완전히 길게 있고, 근데 버스 정류장 개수는 이 광역인데도 적고 수익성은 안 나오지만 이건 준공영으로 커버를 하고 이런 식이 된 거죠. 자, 택시. 여기에 비하면은 도시의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영으로서의 필요성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요점인데요. 택시는 이제 그 정말로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필수 불가결한 교통수단으로 보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들이 너무 많아요. 자, 한번 여기 자료를 볼까요?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09년도, 2010년도만 해도 택시가 서울시의 운송 분담률이 7.2%. 그런데 대중교통이 64.3%였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택시가 대중교통 중에서 10% 이상을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의 통계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통 수요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대중교통 수요는 65.6%로 오히려 늘었어요. 그런데 택시의 분담률은 5.7%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만 8% 수준 되는 거죠. 이렇다는 소리는 택시의 운송 부담률은 줄어든다. 그런데 대중교통, 이게 또 해야겠구나. 대중교통의 운송 부담률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울시가 자가용에 대한 정책을 바꿨죠. 여러분 퇴계로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옛날에는 왕복 6차선 뭐 이랬던 길이었는데 차선이 양쪽 가장자리 차선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가 훨씬 넓은 보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자전거 길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내에 주차장들도 차량을 잘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차장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 불편하고 비싸다라는 것을 정책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이 진짜 따릉이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부터 이렇게 층층 이렇게 올라가면서 더 조밀하게 짜지는 겁니다. 자, 택시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택시의 준공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뭐 정치권에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버스처럼 준공영화 서비스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다. 이 대도시에서는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 지역, 이런 비도시 지역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준공영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촌 지역에 지하철을 깔 수도 없고 노선버스를 서울처럼 촘촘하게 놓을 수도 없잖아요. 하루에 보면 버스 한 번, 두 번 지나가는 시골들 많습니다. 그런 데는 택시밖에 없어요. 따라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도서지역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택시의 준공영화가 필요하다. 자, 택시요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 있죠. 도쿄입니다. 도쿄는 정말 우리나라보다 옛날엔 몇 곱절, 거의 10배까지 비쌌던 기억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 도쿄하고 서울하고의 뭐 기본 요금 수준도 이제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미터 요금 올라가는 것도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택시 타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문도 자동으로 열리죠. 그리고 기사님 깍듯하게 사람한테 인사하는, 그리고 제복 딱 갖춰 입은, 그리고 깔끔한 택시, 이런 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한 택시는 절대 대중교통수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백보 양보한다고 해도 이거는 고급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실제로 동경의 교통분담률, 택시의 교통분담률은 2%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3분의 1 이하로 적은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다양한 마이크로 모빌리티들이 그 방향성을 더 가속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택시는 자기가 살아나가야 할 방법,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는 뜻이 됩니다. 자, 택시 운송 사업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업 모델에 안주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도태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에 사실 그거 많이 하잖아요. 로봇 택시, 완전 자율주행차를 이용을 한 무인 택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은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하고 연계가 되죠. 요즘에 다니는 택시처럼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손님을 만나는, 물론 이제는 카카오 택시처럼 이미 벌써 플랫폼한테 많이 점령당했잖아요. 그래서 택시가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연명을 할지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리무진 택시처럼 정말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하되 숫자는 줄이고 훨씬 더 고급이라는 이미지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자동차의 전환기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의 전 인구의 50%, 광역시들을 포함하면 전체 인구들의 80%가 대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나라라면 도시 교통수단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 입안자 여러분, 더 이상 반창고식 대증요법으로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